안녕하세요. 네이티브 포멀 텍스트 스타일 컨버터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리얼투빅스입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데이터 전처리, 모델, 결론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입사원 토빅군은 상사로부터 내일까지 영어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토종의 영어 실력을 갖춘 그는 보고서를 아무리 고치고 고쳐도 어색한 영어만 가득합니다. 토빅군은 오늘 야근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학생 투빅양은 학교에 메일을 보내 처리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학교에 보내는 메일이기에 예의를 갖춰서 원어민과 같은 표현으로 작성하려고 표현을 하나하나 찾다 보니 짧은 메일을 보내는 데에도 3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공식적인 영어 문장을 작성하면서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쓴 문장을 실제 원어민과 같은 포멀한 느낌의 문장으로 바꿔주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원어민이 아닌 우리가 작성하는 문장은 네이티브하지 않고 인포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만든 모델은 인풋 문장을 네이티브하면서 포멀하게 바꾸어주는 텍스트 스타일 컨버터입니다. 이것을 위해 두 가지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전처리된 인풋 문장을 네이티브 투 논네이티브 트랜스퍼 모델로 먼저 네이티브하게 바꿔주고 변환된 문장 중에서 인포멀한 것을 인포멀 투 포멀 트랜스퍼 모델로 포멀하게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데이터는 논네이티브, 네이티브, 인포멀, 포멀 이렇게 네 가지 종류입니다. 레딧 등의 사이트에서 스크롤링을 시도하였지만 이러한 특징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다양한 연구를 위해서 미리 구축되어 있는 공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네이티브, 논네이티브 스타일 트랜스퍼를 위한 데이터셋으로 총 3가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YELC 데이터는 영어 진단평가 데이터로 A1에서 C2까지의 레벨로 프로피션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A1에서 A2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데이터를 논네이티브 데이터로 구분을 하였고 C1에서 C2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데이터를 네이티브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USE 코퍼스 데이터는 에세이 데이터로 수강한 학기별로 A에서 C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A가 첫 학기에 수강한 과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A를 논네이티브 데이터로 사용을 하였고 C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네이티브 데이터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이티브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서 코카 데이터의 일부를 추가하였습니다. 코카 데이터는 소설, 잡지, 학술, 대본 등의 현대 미국 영어 데이터입니다. 그 중에서 아카데믹에 해당하는 학술 데이터를 네이티브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된 네이티브, 논네이티브 데이터는 모두 페어를 이루지 않는 논패러렐 데이터입니다. 인포멀 포멀 데이터는 GYAFC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야후 답변 데이터를 가공한 것으로 동일한 내용의 인포멀 버전과 포멀 버전 문장이 서로 페어를 이루는 패러렐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먼저 뷰티풀숲을 통해 HTML 요소를 제거했고 원트와 캔트처럼 분리되면 의미가 사라지는 단어를 결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원트는 분리되었을 때 WO와 NT로 분리되는데 이때 WO가 원래 단어인 will의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원트를 WO와 NT로 분리하지 않고 원트 자체로 사용하였습니다. 특수문자 %와 달러 같은 경우에는 대응되는 단어를 교체했고 이메일과 웹주소 또한 제거했습니다. 대소문자 구분은 네이티브와 논네이티브, 포멀과 인포멀을 구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문자화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데이터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전처리였습니다. 네이티브 컨버터에 추가적인 전처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 특성상 논네이티브에 해당하는 데이터 중에서 네이티브와 논네이티브의 구분이 불명확한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장 데이터의 네이티브 여부를 판단하는 버트 클래시파이어를 구축을 해서 그 중에 컨피던스가 높은 데이터만 추출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네이티브하거나 논네이티브한 문장만 선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 클래시파이어 모델에서 1이 될 확률이 0.1로
0으로 분리된 데이터와 1이 될 확률이 0.9로 1로 분리된 데이터는 확실하게 0과 확실하게 1인 데이터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장을 선별하여서 사용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모델의 구조는 이러합니다. 최종 목표는 네이티브하고 포멀한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풋 문장이 논네이티브하면 컨버터를 통해서 네이티브하게 변환을 하고 변환된 이 문장은 두 번째 컨버터에 인풋이 됩니다. 문장이 이미 네이티브한 경우에는 컨버터가 이 문장이 포멀한지 인포멀한지를 판단하고 인포멀한 경우에는 두 번째 컨버터를 이용해서 포멀하게 변환합니다. 포멀한 경우에는 그대로 최종 아웃풋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포멀하고 네이티브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스타일 트랜스퍼는 기존 문장의 내용을 보존하면서 다른 스타일로 변경하는 태스크입니다. 텍스트 스타일 트랜스퍼 중에서 네이티브 컨버터는 Non-Parallel Supervised 중에서 Adversarial Learning이고 포멀 컨버터는 Parallel Supervised Learning에 속합니다. 스타일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문장을 생성하는 전반적인 과정입니다. 문장 데이터와 함께 문장의 스타일 벡터와 반대되는 스타일 벡터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논네이티브 문장을 네이티브로 바꾸려면 인풋 텍스트는 논네이티브 문장, 오리지널 스타일 벡터는 논네이티브 벡터, 컨버티드 스타일 벡터는 네이티브에 해당합니다. 최종적으로 텍스트 with converted 스타일이 네이티브로 변환된 문장으로 우리가 스타일 트랜스포머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아웃풋이 됩니다. 스타일 트랜스포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논패럴렐 데이터를 이용한 논패럴렐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해당합니다. 또한 스크래치부터 학습하여 데이터에 맞는 변경이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애드버서리얼 러닝을 이용한 생성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모델이기에 트랜스포머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고 포지션 인코딩과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합니다. 인코더는 입력된 문장의 정보를 요약하는 역할을 하고 디코더는 인코더에서 입력된 문장을 요약한 벡터가 만들어지면 이를 이용해서 출력하고자 하는 문장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포지셔널 인코딩과 임베딩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입력 토큰에 포지셔널 임베딩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I don't know how to speak English라는 문장의 워드 벡터와 포지셔널 인코딩이 더해져 모델의 인풋 매트릭스가 되는 방식입니다. 스타일 트랜스포머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일 트랜스포머가 기존의 트랜스포머와 다른 점은 입력 문장과 함께 스타일 벡터도 같이 임베딩된다는 점입니다. 입력 문장과 함께 해당 문장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나타내는 스타일 토큰이 각각 임베딩되어서 합쳐집니다. 네이티브, 논네이티브 데이터의 경우 패러렐 데이터를 구할 수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패러렐 데이터는 동일한 내용이 네이티브와 논네이티브하게 작성된 것이 모두 존재하여 지도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트랜스포머는 어드버서리얼 러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패러렐 데이터이기 때문에 타겟 문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애드버서리얼 러닝을 통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생성하는 제너레이터와 생성한 문장의 스타일을 판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생성한 오리지널 스타일 문장과 원래 인풋 문장을 생성된 컨버티드 스타일 문장으로부터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합니다. 두 문장의 스타일이 같으면 0, 스타일이 다르면 1로 분류합니다. 스타일 트랜스포머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러합니다. 제너레이터의 핵심 구조는 사용하는 세 가지 로스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먼저 셀프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트랜스포머가 입력된 문장과 스타일대로 생성을 하도록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셀프 컨트롤링 로스는 트랜스포머가 다른 스타일로 문장을 생성하도록 하는 로스입니다. 사이클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트랜스포머가 입력된 문장의 내용을 잘 보존하며 생성하도록 하는 로스입니다. 각각의 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셀프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인풋 문장을 같은 스타일로 리컨스트럭션을 한 뒤 인풋 문장과의 차이를 계산을 하는 로스입니다. 셀프 로스는 문장의 컨텐츠를 잘 보존하고 스타일의 특징을 잘 학습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타일 컨트롤링 로스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판별에 의해 계산되는 로스입니다.
discriminator는 반대 스타일로 바뀐 텍스트와 input 텍스트의 스타일이 다른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이클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인풋 문장을 반대 스타일로 변환시켜 생성한 문장을 다시 제너레이터에 대입해서 원래 스타일로 2번 변환한 문장과 원래 인풋 문장과의 차이를 계산하는 로스입니다. 논네이티브한 인풋 문장이 제너레이터를 거쳐서 네이티브한 문장이 되고 이 네이티브 문장을 다시 제너레이터에 대입해서 논네이티브한 문장으로 다시 변환시킨 것이 여기에 있는 Converted Text with Original Style입니다. 이렇게 2번 변환된 논네이티브 문장과 원래의 인풋인 논네이티브 문장과의 차이를 계산하는 로스가 사이클 로스라는 의미입니다. 2번 변환되었기 때문에 사이클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 트랜스포머는 튜닝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다양합니다. 1회폭 학습 시에 약 36시간이 소요가 되기에 그리드 서치와 랜덤 서치와 같은 파라미터 튜닝 방법은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경험을 통해서 휴리스틱하게 파라미터 튜닝을 하였습니다. 사용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맥스 랭스부터 러닝 레이트, 배치 사이즈와 같은 그런 파라미터가 있고요. 그리고 셀프 팩터, 사이클 팩터는 이러한 것들은 로스를 조절하는 가중치에 해당합니다. 기존 모델에서는 프리트레인 과정에서 셀프 리컨스트럭션 로스만 사용해서 학습하는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통해서 제너레이터를 미리 학습시킨 이후에 액추얼 트레인 과정에서는 전체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세 가지 로스를 모두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모델 학습 시에 트랜스포머가 입력된 문장을 제대로 생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이러한 경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셀프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사이클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모두 수렴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학습 상태가 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이클 로스가 초기 제너레이터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변경해서 사이클 로스를 초기 이터의 일부 동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액추얼 트레인에서부터 사이클 로스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세 가지 로스를 모두 학습에 반영하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네이티브 컨버터의 변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를 보면 handsomely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훌륭하게 멋지게라는 의미이고 네이티브한 표현입니다. 문장에서 perfect 등의 단어를 반영해서 이러한 단어를 생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예시에서는 but을 더 네이티브한 역접 표현인 although 대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장 단위의 인풋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뒤 문장과의 관계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다 더 네이티브한 역접 표현으로 바꾸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는 and로 문장을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구어체이고 논네이티브합니다. 따라서 이 네이티브 컨버터는 이것을 so로 바꾸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change와 low는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모델은 change와 어울리지 않는 low 대신 더 잘 어울리는 structure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어색함을 없앴습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there is 표현보다 덜 어색한 it is 표현으로 컨버터가 변경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appropriate이라는 단어를 좀 더 네이티브하지만 유사한 단어인 tailored로 대체를 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포멀한 문장을 포멀하게 변환해주는 Formal Text Style Converter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해당 모델은 패러렐한 데이터셋인 GYAFC 데이터셋을 활용해 학습을 진행합니다. PPT를 확인하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윗단은 학습 과정, 밑단은 인퍼런스 부분을 의미합니다. 학습 과정의 최종 목적은 시퀀스 투 시퀀스, 즉 인포멀 센텐스를 포멀하게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코더와 디코더의 형태를 가져 식-투-식 태스크에 적합하고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바트라는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저희 목적에 맞게 파인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 강학습의 보상, 즉 리워드의 개념을 가져온 것입니다. 단순히 타겟 센텐스와 생성된 센텐스를 통한 로스만이 아니라 블루스코어를 이용해서 문장의 컨텐츠가 잘 보존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생성된 센텐스를 클래시파이어에 거쳤을 때 포멀이라고 결과가 나오는지를 체크해서 스타일이 잘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확실하고 견고하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티브한 문장을 입력값으로 받은 포멀 텍스트 스타일 컨버터는 하단의 형태를 가집니다. 먼저 사전 훈련된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입력 문장이 포멀한지 인포멀한지 확인합니다. 만약 인포멀하다면 스타일을 포멀하게 바꾸어줍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확인했으면 클래시파이어, 바트와 리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시파이어입니다. 클래시파이어의 목적은 문장이 들어오면 인포멀인지 포멀인지 분류하는 것입니다. 분류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델은 텍스트CNN인데 해당 모델은 CNN 모델을 이용해 텍스트의 피처를 추출해 분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모델입니다. 길지 않은 문장이라면 필요한 레이어 수가 적기 때문에 가벼우면서 리니어한 모델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트 언어 모델입니다. 바트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프리트레인 시키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트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진 모델인데 특이한 점은 인코더가 노이즈된 입력값을 잘 표현하여 디코더에 넘겨주면 디코더가 이를 복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인풋 센텐스가 노이즈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노이즈 방식은 버트와는 다르게 하나의 토큰이 아닌 여러 개의 토큰이 하나의 마스크로 노이징되어 있기에 해당 마스크에 몇 개의 토큰이 존재하는지 추가로 예측해야 합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거친 바트는 기계병을과 같은 시퀀스 투 시퀀스 태스크에 적합합니다. 저희는 이 언어 모델의 강학습의 개념을 접목시켰는데요. 먼저 바트는 페이스북의 CNN 데이터를 이용해 사전 훈련시킨 바트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인포멀한 센텐스를 잘 표현해 넘기면 디코더 부분이 다른 스타일로 변환해 포멀 센텐스를 생성해줍니다. 생성된 문장과 정답 문장을 비교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얻고 컨텐츠를 잘 보존하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블루 스코어를 기반으로 하는 로스와 스타일을 더 잘 변환하도록 스타일 클래시파이어 로스를 구합니다. 이렇게 구해진 3개의 로스는 더해져서 학습에 사용됩니다. 즉 정리해보면 토탈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블루 스코어 베이스 로스, 스타일 클래시파이어 베이스 로스를 더한 것입니다. 이렇게 리워드라는 개념을 학습에 추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텍스트 스타일 트랜스퍼 태스크를 생각해 보았을 때 목표는 컨텐츠를 잘 보존하면서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기에 이러한 2가지 리워드가 나온 것입니다. 이때 트랜스퍼와 스타일이 목표 스타일로 분류될 확률이 클수록 높은 리워드를 가지면 기존 문장과 랜덤하게 뽑은 문장에 대한 블루 스코어를 계산해서 두 값의 차이가 클수록 높은 리워드를 가집니다. 포멀 컨버터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문법이 맞지 않는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fun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포멀한 enjoyable이라는 단어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도 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을 고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started를 begin으로 바꿔주고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고쳐주고 go up이라는 인포멀한 표현을 increase라는 포멀한 표현으로 바꿔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멀 컨버터가 문법을 고쳐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프로세스를 거친 예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티브 컨버터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 고유명사를 더 자주 등장하는 고유명사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예시에서 기자라는 단어를 인디안이라는 고유명사로 대체한 것도 이러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또한 네이티브에서 포멀로 변환이 될 때 engulfed라는 단어를 destroyed로 변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에서는 네이티브 컨버터가 this라는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러운 is로 바꿔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포멀 컨버터는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잡아주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redacted 뒤에 form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이티브 컨버터는 인사이프를 비슷한 의미의 연금술, 신비한 힘이라는 뜻의 alchemy라는 단어로 대체했습니다. 포멀 컨버터는 뒤에가 생략되어 문법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문장을 문법적으로 완전하게 고쳐주었고 curiously extraterritorial이라는 부분에서 mysterious past라는 유사한 의미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티브 컨버터는 유독 문장을 완성해주는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고 포멀 컨버터는 문장의 문법을 맞게 고쳐주는 역할을 많이 수행했습니다. 그 경향이 이 예시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이티브 컨버터는 원래 입력 문장에서 부족한 부분인
부분에 해당하는 south를 추가를 해주었고, 포멀 컨버터는 네이티브 아웃풋에서 문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서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네이티브 컨버터는 inevitably요, however를 추가해서 네이티브함을 더했습니다. 역접이 추가된 부분은 앞뒤 문장 맥락을 파악할 수 없어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멀 컨버터는 문법에 맞지 않는 intending이라는 부분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네이티브 컨버터가 throughout이라는 단어를 in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 아웃풋을 포멀 컨버터의 인풋으로 준 결과 포멀 컨버터는 이 문장이 포멀하다고 분류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네이티브의 아웃풋을 볼 때도 이 문장이 포멀하다는 것으로 보아 이 포멀 컨버터가 판별을 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번째 예시에서도 네이티브 컨버터가 변환한 문장을 포멀 컨버터의 인풋으로 준 결과 포멀 컨버터가 이 문장을 포멀하다고 분류하였습니다. 이 문장 또한 우리가 볼 때에도 포멀하다는 것으로 보아 포멀 컨버터의 판단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한계입니다. 먼저 기대 효과는 영어로 된 메일 혹은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바입니다. 또한 non-native to native, informal to formal 이외에도 다양한 태스크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 예시에서 언급했듯 문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부분을 고치는 등의 태스크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모델에 대한 니즈가 많고 서비스 적용이 비교적 쉽다는 것도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한계는 인풋 데이터가 문장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 문장 간의 맥락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특징이 모델의 학습과 생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non-native, native, informal, formal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 지표도 이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이티브 텍스트 스타일 컨버터의 학습 결과가 비교적 아쉬웠는데요. 이것의 이유는 데이터가 non-parallel이어서 학습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태스크를 수행하는 선행 연구 및 모델이 없고 레퍼런스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아서 분류 계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큐리스틱한 파라미터 튜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 팀원들이고요. 네,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